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계 주요 인사를 만나보는 악영TV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코스닥 업체 솔트웍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가상현실, 즉 VR 체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체험하는 VR은 군대 내 교육에서 활용이 되는 VR 시뮬레이션 훈련이 바로 그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을 하고 미사일을 사격하는 등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활용이 되는 VR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사업 영역을 더욱 넓혀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악영TV 초대석에서는 솔트웍스 박상찬 부사장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찬 부사장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사물 인터넷,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AR, VR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솔트웍스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라는 VR, AR 이런 분야에 많은 기술을 축적해 왔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솔트웍스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솔트웍스가 최근에 이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에 설립을 했죠. 120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요. 본사는 구로 디지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영역은 저희가 군수와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 사천에도 저희 지사가 있고요. 또 대전이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떤 회사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가상훈련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초기에는 군수 사업 위주로 보여졌습니다. 사실 초기에 저희가 상당 부분의 매출이 군수 쪽에서 발생을 했고요. 전형적으로는 저희가 종합군수지원이라는 이제 IRS, 그 다음에 이제 교범을 디지털화했다고 하는 전자식 기술교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점점 더 국제적인, 저희가 단지 국내만을 시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까지 가다 보니 이런 기술력을 더 확장하게 됐고, 심지어는 굿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GS 인증까지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수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많은 솔루션들을 개발하셨습니다. 사업 영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신다면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품질 경영 대상을 받기도 했고요. 당연히 품질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 ISO 9001, 요건 2013년에 했고, 16년에는 이노비즈, 이런, 아시다겠지만 2016년 말에는 저희 코스닥에 상장하는 회사까지가 됐죠. 사실 VR, AR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군수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이라는 영역으로 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민간 기업 또는 공공기업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양한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사업 성과도 꽤 많은 것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우리나라 시작이 군이었으니까 군수에서 육군, 공군, 해군 전체를 망라해서 상당한 부분의 가상훈련 시스템을 이미 납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운영도 중요하지만 기기 장비 같은 경우에 유지 보수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분야에도 이미 상당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전자식 기술 교범도 이미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반면 이제 최근에 저희가 민수 쪽으로 더 많은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정말 유명한 민간 기업과 공기업 등의 거대 산업에 해당되는 곳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분야의 컨텐츠나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을 납품하고 있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뭐 모바일 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고 느낌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를 저희가 구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상장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VR과 AR, 즉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그랬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보건안전이라는 것은 선진국형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그다음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면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런 작업 장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후생, 복리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까지를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형의 기업화됐다고 하는 모습이 이미 이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이런 필요가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수익의 특정 부분을 이쪽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추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장으로 보면은 이쪽 산업, 민수산업 분야의 AR, VR 쪽으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 이미 선진국에서도 많은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래의 산업이 크게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역시 에너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은 당연히 뭐 우리 같으면 이 정유나 등등 이런 쪽도 있고 발전, 뭐 수처리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상당한 그러니까 대단히 플랜트가 연결돼 있는 그런 쪽의 산업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AR, VR이 이러한 거대 플랜트의 유지 보수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당연하다는 말이 가장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한국미디어테크와 KAT 인수 작업을 진행하셨다고 보아도 괜찮을까요? 네네. 저희가 시작은 소프트웨어, 컨텐츠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환경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형태의 이 공간이랄지 아니면 장비가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인수했던 한국미디어테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시뮬레이터나 영상 디스플레이 제작의 전문 업체입니다. 따라서 이제 드디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는 완전한 턴키 베이스의 시스템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우선 크겠죠. 자, 그런데 AR, VR만 저희가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이제 플랜트라는 쪽으로까지 염두에 두고서 이런 걸 진행하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 핵심적인 특정 부품들이라든가 이게 아무래도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밀 가공을 한다든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 컨트롤 보드나 시스템을 다루는 쪽에 회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인수했던 KAT가 실질적으로 정밀 가공이라든지 뭐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곳에 특화된 기업이라 저희로서는 아주 이상적으로 맞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인수한 기업 중 KAT의 경우에는 그 특별한 그 특허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어떤 특허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AT가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제 1등이다라고 한다는 그런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많겠지만 저희가 초정밀 부품 가공이라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가공을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와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오차 범위는 굉장히 작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숨어져 있는 이거는 가공 능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전처리라든지 숨어 있는 노하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특허를 저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 될 거고요. 아울러서 초기에는 이제 함정 같은 경우를 지휘하는 캐비넷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화된 캐비넷인데 그런 거를 설계하고 독자적으로 설계를 하고 제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능력 또한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특화된 분야에 저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수 이후의 주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협동 로봇이 가장 눈에 띕니다. 협동 로봇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협동은 인간, 그러니까 작업자와의 협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관절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움직임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만들어내는 협동 로봇은 일단 관절이 6개입니다. 사람보다도 더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들을 수 있는 무게가 한 3kg, 5kg, 한 12kg 정도 돼요. 저희가 이제 독자적인 모델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더 무거운 것까지도 다룰 수 있고 더 정밀하게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분야까지도 확대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협동 로봇을 활용해서는 혹은 또 협동 로봇을 포함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도 무궁무진한 그 확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쉽게 하면은 저희가 옛날에 만든 협동 로봇의 경우에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 로봇도 만들었습니다. 사실 무거운 걸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한다는 쪽은 꼭 산업 현장만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의 가사 도우미도 됩니다. 무거운 걸 들어주고 어려운 가구도 옮길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가 돼서 매출이 아마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일부러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울타리를 쳐요. 그러나 이게 이제 법적인 규제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문제가 더 해결이 되면 아마 손쉽게 우리 주변에서도 협동 로봇을 볼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되면 매출에도 상당한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3사가 올해가 이제 원년이죠. 어떻게 보면 함께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느 한 회사의 매출이다라기보다는 3사의 공동 매출을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2020년 저희 목표가 1,000억, 다음에 5년 뒤에 이제 2025년도 정도가 되면은 저희가 2배 정도의 2,000억 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2018년만 하더라도 한 570억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동 분야에서는 저희가 선도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기존 사업을 이어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신사업도 있다고 하는데 솔트웍스의 신사업 어떤 게 있나요? 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사업입니다. 사실 현재의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형 플랜트라고 볼 수 있죠. 한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플랜트. 이런 쪽이나 격오지. 사실은 조선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지구 곳곳에 정말 아주 오지에 있는 것을 관리한다게 되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작은 우리 주변으로 본다면 엘리베이터? 이런 하나하나를 전국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다 보고 이게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유지 보수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하게 출동을 할 수도 있는 하여튼 이런 정도의 실제의 시스템을 그대로 만들어진 트윈을 만들어서 디지털로 이거를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가 예방, 이제 이런 등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분야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디지털 트윈, 4차 산업과 연계돼 유망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단어 자체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 사업 분야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R&D를 한다면은 거기에 투자한 금액의 20배 이상의 매출은 나와야 이게 사업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컨소시엄 통해서 하고 있지만 한 50억 규모의 플랜트에 해당되는 선행 설계라는 분야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트윈으로 넘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한 400억 정도를 투자했다라면은 못해도 한 산업에서 8천억 이상의 효과가 나오겠죠. 그게 3개 또는 4개 정도의 산업까지를 포괄한다고 하면은 조가 넘는 조 단위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다양한 센서와 많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5G와 같은 통신 환경을 통해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마치 그 똑같은 그 산업 현장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트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저희가 옆에다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것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뭐 옛날의 표현이라면 아바타였겠지만, 아바타라는 것은 직접적인 조작에 의해서만 가능이 됐었는데, 이 디지털 트윈에서는 뭐 인공지능인과 빅데이터 아날리틱을 통해서 자율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게 확대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업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솔트웍스에서 디지털 트윈 사업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국내하고 해외하고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 쪽이 훨씬 더 이게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유럽 컨소시엄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 쪽인데, 독일 경우에는 저희가 아헨 공대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RWTH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공동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유럽 몇 개 국가 합계 컨소시엄을 통해서 유럽에서의 뭐 그들이 이제 이름 붙이는 호라이즌 2020라고 하는 사업에도 저희가 같이 열심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쪽으로 보자면은 이제 태동기기 때문에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규모 여러분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뭐 단위가 벌써 뭐 만 단위가 넘어가는 형태의 엘리베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든가 중앙에서 조금 다룰 수 있는 형태라면 우리 육상 플랜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발전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저희가 트윈화해서 만들어 놓고 효율성을 높이거나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더 규모가 크다면 거의 범지구적이죠. 그러니까 뭐 조선,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쪽을 저희가 모니터를 하면서도 말씀대로 두 가지, 그러니까 산업에서의 효율성, 그다음에 산업의 안전이라는 문제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구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 중에서 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다면 아마 의료정보 시스템, 이 부분이 조금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솔트웍스가 2011년서부터 디지털 병원 수출을 하는 과제의 주관 기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병원 자체를 수출한다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유명 병원이 하듯이 의사 선생님을 보내서 진료를 한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희가 진행해 온 것은 디지털 병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료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관리하는 거죠. 단순히 차트 등등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진단 검사와 관련된 부분의 여러 정보들, 이걸 다 통합하는 부분인데, 역대 또 저희 솔트웍스도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수출이라는 거에서의 환경이 한국 환경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것은 역시 통합이거든요. 정보의 통합이라는 게 중요한데, 당장은 진단의료기기, 치료기기로 가기 전에 진단의료기기의 통합부터가 어렵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쪽의 어려움을 파악을 해서 IHE라는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의료 정보가 한개 연결될 수 있는 거를 시험하자. 그래서 연결이라는 의미의 커넥트와 그다음에 장시간 동안 이걸 가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라톤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커넥타손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72시간 동안 서로 다른 이기종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연동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커넥타손을 통과한 인증받은 게 드문데, 솔트웍스 같은 경우가 바로 올해 1월을 통해서 미국에서 열렸는데 무사히 잘 통과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가장 기반이 되는 장비의 통합, 정보의 통합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이거를 분산한 의료 정보라는 것이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라는 환경에서도 저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정부 R&D로 된 최초의 의료 클라우드라는 것을 구성했던 것이 솔트웍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실공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세계 유수 시스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망라했다라는 것이 아마 큰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뭐 의료라는 시장에도 당연히 이게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미래 시장 어차피 뭐 플랜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조직체와 같습니다. 유기체하고 상당히 유사해서 저희의 축적된 기술이 향후에 디지털 트윈 과제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솔트웍스를 방문했을 당시에 VR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VR 그런 기술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왔는데 부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VR뿐만이 아니라 AR, 협동 로봇, 디지털 트윈 그리고 마지막에 의료 클라우드 시스템까지 정말 많은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솔트웍스를 군수산업, 방산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업 인수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완전체가 되려는 노력을 했고 그러한 그 원년에 이제 들어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솔트웍스가 이제 민수 분야로의 확장을 통해서 여태껏 저희가 했던 그런 성과를 상상 이상의 발전으로 연결돼서 이게 작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발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우리가 이제 저희 표현은 그거를 글로컬이라고 표현합니다. 글로벌 문제를 로컬라이즈된 형태로 해결한다. 그래서 그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솔트웍스 박상찬 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솔트웍스의 VR 기술이 군수와 민수를 넘나들며 더욱더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야경TV 초대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